나이 들어보니 비로소 알게 됩니다. 젊을 때 우리가 말하던 팔자, 좋은 인생이란 말이 사실은 인생을 거의 다 살아본 뒤에야 이해되는 말이었다는 것을요. 예전에는 팔자가 좋다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돈이었습니다. 집이 몇 채인지, 노후에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자식이 얼마나 잘 됐는지가 팔자의 기준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바쁘게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더 벌어야 할 것 같아서, 더 모아야 안심이 될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말로 팔자가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꼭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큰 집에 살지 않아도, 자식이 늘 곁에 없어도 하루하루 표정이 편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젊을 때 잘 나가던 사람인데도 나이 들어서는 늘 불안하고 불만이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나이 들어보니 분명해졌습니다. 팔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오며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오늘은 나이 들어보니 정말로 팔자가 가장 좋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4가지는 특별한 재능도 많은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노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잠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감정을 오래 붙잡아 두지 않는 팔자입니다. 팔자가 좋은 사람은 인생에서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많이 참고, 많이 양보하고, 많이 손해보며 살아온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처를 평생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서운했던 일, 억울했던 일, 이해받지 못했던 순간들을 어느 시점에서는 내려놓습니다. 젊을 때는 억울함이 힘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억울해서 더 열심히 일했고, 분해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억울함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팔자가 좋은 사람은 이 사실을 비교적 일찍 깨달은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몇 년씩 곱씹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으로 밤을 새우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아프다고 인정하되 그 상처로 자신을 계속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부드러워집니다. 인상이 편안해지고 말투가 느긋해집니다. 반대로 팔자가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은 늘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아느냐, 그 사람만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난다는 말을 수십 년째 반복합니다. 문제는 그 억울함이 상대에게는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상처를 붙잡고 사는 동안 가장 많이 손해를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팔자가 좋은 사람은 감정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감정에 인생을 맡기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차이입니다. 두 번째, 혼자서도 무너지지 않는 팔자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외로워집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친구는 하나둘 줄어들고 가족도 각자의 삶으로 흩어집니다. 예전처럼 늘 누군가 곁에 있는 삶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때 팔자가 갈립니다. 팔자가 좋은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실패로 여기지 않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아져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라며 자신을 불쌍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혼자 있는 시간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냅니다. 산책을 하고 라디오를 듣고 TV를 보며 혼잣말을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없어도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외로움을 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면 지금 내가 외롭구나 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고 관계를 붙잡기 위해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팔자가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누군가 없으면 불안해지고 끊임없이 전화를 걸고 관심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는 점점 부담이 되고 결국 더 멀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외로움을 두려워할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팔자가 좋은 사람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태도가 노년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자기 인생의 속도를 아는 팔자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빨리 가는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가 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팔자가 좋은 사람은 어느 순간 그 비교가 인생을 망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비교에서 조용히 빠져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남의 인생을 보며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체력, 자신의 형편, 자신의 마음 상태를 기준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몸이 힘들면 쉬고 마음이 지치면 속도를 늦춥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면 괜찮다고 스스로를 인정할 줄 압니다. 그래서 팔자가 좋은 사람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지 않고 남들이 늦었다고 말해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이미 인생에는 정해진 속도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늦어도 괜찮고 멈춰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인 사람의 삶은 훨씬 부드럽습니다. 반대로 팔자가 힘들어 보이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비교 속에 삽니다. 누구는 이 나이에 아직도 현역이다. 누구는 자식 덕에 편하게 산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 비교는 자신을 더 초라하게 만들 뿐인데도 말입니다. 자기 속도를 아는 사람은 인생 후반부에 크게 지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팔자입니다. 팔자가 좋은 사람은 특별한 행운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 가진 것들을 자주 떠올립니다. 큰 병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잠자리에 누울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정도면 괜찮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기보다 잃지 않은 것에 감사할 줄 압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는 못해도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같은 환경에서도 이 사람들은 덜 불행해 보입니다. 반대로 팔자가 힘들어 보이는 사람은 늘 부족한 것만 봅니다. 이미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은 점점 더 불만스러워집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팔자가 좋은 사람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것이 노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결국 나이 들어보니 팔자가 좋다는 것은 타고난 운이 아니라 살아오며 어떤 태도를 선택했는지의 결과였습니다. 감정을 오래 붙잡지 않았는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었는지, 비교에서 벗어났는지, 지금 가진 삶을 인정할 수 있었는지가 팔자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쌓아둔 억울함 하나를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낸 자신에게 잘 살고 있다고 말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팔자가 가장 좋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